당시에 본인의 역할이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는 것인 만큼 주도권도 많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습생의 이제 정체성도 확립하고 멤버 구성도 이제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발생을 한 게 론칭 일정이 좀 밀렸고, 그 사이에 지금 현재 르세라핌의 멤버인 사쿠라와 채원이 소스뮤직에 입사를 했고, 하이브 경영진 특히 박지원 대표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브 1호 걸그룹을 만들겠다 라고, 미진 걸그룹이 하이브 1호 걸그룹의 의미가 이제 등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발심이 이제 매우 크게 들면서 미진 대표는 이때 퇴사를 결심을 했었고, 하이브 이사진은 그를 붙잡는 과정에서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 시간 어도어의 미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린 다음에 미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이제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있는 콘텐츠는 기자회견 전에 만들어졌었던 거라 저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 되려나 하고 굉장히 유심히 봤었는데요. 다들 보셨겠지만 지금 사실 장안의 화제죠. 기자회견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고 그 엄청난 화제를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 콘텐츠들 만들어지고 논쟁들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데요. 기자회견 보면 거의 날 것에 가까운 내용들로 대부분 이제 점철이 됐었는데, 그간의 사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있었고, 신경 토로를 하고, 그 다음에 거친 언사들이 이제 화제가 매우 됐었습니다. 이게 진실에 대해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쭉 논쟁이 있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이제 걸그룹 런칭 과정에 대한 이야기랑 기존에 이제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접하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고, 그리고 실무자의 입장에서의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유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제 보면은 미진 대표는 뉴진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애정을 보이는데, 그간 준비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 않았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많았다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이렇게 힘들게 지켜내면서 만들었던 그 유니크함이 이제 유사성에 이제 기반해서 기성화되는 행태와 이렇게 소진되어 버린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뭔가 독특했던 그런 게 여러 개로 이제 사람들한테 소비가 되면서 좀 잊혀질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걸그룹 런칭 전후까지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미진 대표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당시에는 빅히트였던 이제 하이브의 CBO로 이직하면서 걸그룹을 제작하겠다라고 이제 했었다는데요. 본인 같은 경우에도 하고 싶었던 일과 이제 꿈을 펼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합류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하이브와 소스뮤직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이브 1호 걸그룹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해야 본인의 이제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이제 자기도 이제 양보하거나 합의를 했었고, 하지만 이제 본인은 본인만의 이제 스타일을 좀 추구하고 싶어서 기획서가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진스가 히트한 데뷔곡인 이제 어텐션이나 하이보이 같은 경우에도 미리 내용과 그런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처음에 뉴진스가 우리 데뷔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전에만 하더라도 걸그룹들이 대부분 굉장히 화려하거나 아니면 되게 고강도 퍼포먼스나 아니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로 대부분이 이제 포지셔닝을 했었는데, 그때 데뷔했었던 뉴진스는 기존의 아이돌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시 돌아가 보면 기존의 이제 소스뮤직의 연습생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연습생 중에서 이제 민지라는 멤버를 최초로 합류시켰으나 다른 멤버는 그 생각했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오디션으로 모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오디션을 이제 브랜딩하는 것도 굉장히 최초였고, 어떻게 다른 걸그룹을 좀 기존과 다른 걸그룹을 만들 것인가를 추구하는 방향도 오디션에 상당히 녹아냈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캐스팅을 진행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본인의 역할이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는 것인 만큼 주도권도 많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습생의 이제 정체성도 확립하고 멤버 구성도 이제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한 게 코로나 이제 19 팬데믹 때문에 론칭 일정이 좀 밀렸고,
있었고, 그 사이에 지금 현재 르세라핌의 멤버인 사쿠라와 채원이 소스뮤직에 입사를 했고, 하이브 경영진, 특히 박재원 대표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브 1호 걸그룹을 만들겠다 라고 다시 논의를 진행하기를 희망했었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실제로 나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전에 내세웠었던 미진 걸그룹이 하이브 1호 걸그룹의 의미가 이제 등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발심이 이제 매우 크게 들면서 미진 대표는 이때 퇴사를 결심을 했었고, 하이브 이사진은 그를 붙잡는 과정에서 어도어 레이블과 뉴진스가 이제 탄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보면 미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개 과정에서 이제 방시혁 의장이나 아니면 그 하이브 경영진에 대한 분노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날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어도어 레이블을 만들게 된 게 그 전개 상황에서는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진행 상황의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방시혁 의장이나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 미진 대표 같은 당시 굉장히 좀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레이블을 실제로 한 거는 사실이니까, 뭐 그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건 어떤 좀 뭐 안 좋은 이제 감정 싸움이 있었건 그 노력 자체는 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보면 아이돌의 이제 런칭이 그 기획했던 시점보다 좀 만약에 많이 밀리게 된다면 나이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제 뭐 그 외부 사람들, 그리고 투자자, 저 같은 이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주주들이 보기에는 그 엔터사에 있는 그룹 중에 하나고 데뷔조고, 뭐 이제 어느 시점에 데뷔하려는데 그게 좀 밀려서 아 이때 데뷔하겠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고 아이돌 멤버들 자체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때를 놓치게 되면, 적기를 놓치게 되면 데뷔를 굉장히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난처하고 예민한 문제라는 게 새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감정이 많이 상했었고, 천신만고 끝에 결국엔 런칭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뭐 다 아시다시피 뉴진스는 굉장히 다른 컨셉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대박이 났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제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전적으로 맞다, 또는 하이브에서 반박한 내용이 전적으로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뭐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칭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디테일한데, 이게 뭐 사실에 가깝다라고 만약에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미진 대표는 상당히 자신이 세운 브랜딩을 중시하고 결과물에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세가 매우 독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뭐 혁신을 위해서 구성원들, 조직원들과 좌충우돌하면서 결국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다른 사례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사례들과 대비해서 좀 크리에이티브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혁신이라는 게 뭐 기존의 문법에 따른다라는 것과 완전히 병치되기 때문에 사람들 다 반발하는 거 설득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왜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자기 자체로도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확신 계속 유지하면서 좀 밀어붙여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좀 비슷한 게 있을까, 뭐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라고 생각했고, 생각보다 좀 재밌는 면을 좀 발견한 게 있어서 그것도 이어서 좀 말씀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분야는 다르지만 좀 역사적으로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또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나 예술 영역에서는 특히 많죠. 근데 이제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크리에이티브한 직원과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애플의 스티브 잡스고, 27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최고의 직원은 프로세스가 아닌 콘텐츠에 집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보다 심도 있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